분. 안녕하십니까. 건강의 법칙입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말 많은 병들이 정복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질병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중에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암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세계적으로도 매년 1,000만 명의 암 환자가 생기고 그중에서 600만 명이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예, 암 중에도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바로 폐암이에요. 네, 이 폐암으로 우리 곁을 떠난 연예인들, 기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더 걱정스러운 암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바로 그럼 폐암에 대해서 오늘 건강의 법칙에서 좀 자세하게 다룰 텐데요. 새해에는 금연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 관심 있게 봐주실 것 같아요. 흡연하시는 분들 집중해 주시죠. 암 중에서도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폐암. 통계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연간 2만 2천여 명이 폐암에 걸리고 이 중 17,000여 명가량이 매년 목숨을 잃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 폐암 환자의 절반 정도는 말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사망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폐암 환자의 90% 정도는 50대에서 70대 중노년층이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45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환자들도 많은 무척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암이자 증상이 없어 침묵의 암으로 불리는 폐암. 폐암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망률 1위 암이 폐암이라고 하니까 사실 무서운 게 사실입니다. 네, 예. 아무래도 흡연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맘때쯤 되면 가장 신경 쓰이는 질병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어요. 흉부외과 전문의 김동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건강지킴이 김수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평소에 왜 수희 씨가 노래를 네. 자주 부르잖아요. 네. 이때 보면 폐활량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폐는 좀 건강하지 박해한 않을까요? 수준이죠, 뭐. 그렇죠. 폐활량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아서 저도 좀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머지않아서 미세먼지나 황사의 계절 봄이 오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봄이 오고 있으니까 오늘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사망률 1위 암이 폐암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왜 그렇게 폐암이 사망률이 높은 거예요? 네, 폐암은 재발이나 전이가 많고 완치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암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높고 또 최초 진단 시 대부분 많이 진행된 암으로 발견이 됩니다. 2006년부터 2010년 동안 5년 동안 폐암의 생존율은 19.7%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암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네. 근데 이 폐암 환자들을 좀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다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초기에 발견이 좀 어려운 건가요? 네, 맞습니다. 폐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습니다. 따라서 폐암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증상이 있더라도 기침, 감기처럼 기침이나 가래처럼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하더라도 크기가 작은 폐암은 지나칠 수가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임상에서 경험을 하는 바가 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폐암이 사망률이 높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다른 암과 비교했을 때 발병률도 높은 편인가요? 예, 국가암정보센터의 보고를 보면 2013년도 남녀를 통틀어서 폐암은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다음으로 네 번째로 발병률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남자인 경우에는 위, 대장암 다음 세 번째이고 여자인 경우에는 갑상선, 유방, 대장, 위 다음에 다섯 번째 발병률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법칙 가족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떤 질병은 남자에게 많이 나타나고요. 네. 또 어떤 질병은 여자에게 많이 나타나고 맞습니다. 이런데 폐암은 어떻습니까? 예, 폐암의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은 흡연입니다. 네. 아무래도 흡연 인구는 남자가 많기 때문에 남자에서 발병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폐암이 생겼을 때 사망률도 남자가 3배로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 흡연 환자들이 흡연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성에서도 폐암이 많이 생기고 또한
간접 흡연이 또 중요한 발병 원인이기 때문에 예. 여성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폐암의 원인과 증상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폐암에도 좀 여러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좀 어려운 그 답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폐암은 네. 크게 비소세포 폐암, 소세포 폐암으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어렵네요. 딱 들어도 어렵네요. 예, 이 중에 비소세포 폐암이 대부분입니다. 예. 네. 그럼 이 비소세포 폐암은 크게 편평상피세포암, 선암, 대세포 폐암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자에 말씀드린 편평상피세포암, 선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편평상피세포암은 우리가 가장 원인이 되는 흡연하고 가장 관계가 밀접합니다. 예. 선암은 최근에 상당히 증가하는 암입니다. 이 선암은 주로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고 우리가 담배를 피지 않는 비흡연자한테 발생하는 암이 이 선암입니다. 선암이 그 흡연하고 상관없이 유전자적으로 좀 발생하는 그런. 네, 암이에요. 흡연하고 관계가 아주 적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궁금한 거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많은 종류들 중에 가장 위험한 거는 어떤 겁니까? 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의 폐암은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했는데 소세포 폐암이 아주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이 소세포 폐암은 전체 폐암의 15% 내지 예. 30%를 차지하는데 처음 생기는 위치가 폐의 중앙 부분에 생기기도 하고 처음부터 다른 장기로 전이가 돼서 예후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예. 뭐 이 폐암이 역시나 뭐 정말 흡연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은데 폐암 환자 중에서 뭐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폐암 발생의 가장 큰 위험 인자가 아까 흡연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네. 85% 이상이 흡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자가 폐암이 걸릴 확률은 비흡연자에 비해서 80배 이상이 높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그 흡연이 그 정도로 위험한 거고 예. 흡연하기 시작한 나이가 어릴수록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연을 꼭 해야 되는데 금연 마찬가지로 금연을 한 나이가 어릴수록 폐암에 걸릴 확률은 비흡연자하고 같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만큼 금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찍 끊는 게 네. 아무래도 좋다 예. 그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그 구체적으로요 뭐 당연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상식으로 나쁘다는 거는 근데 흡연이 우리 폐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는 자세히 잘 몰라요. 예, 담배는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표적인 발암 물질인 타르와 니코틴이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40여 종의 발암 물질과 무려 4천여 종의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 중에 가장 유해하다는 다이옥신이라는 물질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와 폐암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또 제가 들은 바로는 담배 한 갭에 수명이 5분이 단축이 되고요. 만약에 담배 한 갑씩 1년을 피우게 된다면 약 1개월가량의 수명이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예. 어마무시하죠. 사실 뭐 흡연은 폐암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모든 암의 30%는 흡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강암이나 식도암, 폐암, 기관지암은 90%가 흡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COPD라는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이 예. 돌이킬 수 없는 악화가 될 수가 있고 심혈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동맥경화 그리고 뇌졸중의 발병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 그 방금 말씀하신 COPD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이 폐암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폐결핵이나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폐결핵이나 다른 질환은 폐암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예. COPD 그 자체가 폐암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근데 이렇게 흡연과 폐암이 관련이 있다는 건 확실히 알겠는데 비흡연자들이 폐암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간접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인데 비흡연자가 간접적으로 담배 연기를 마시게 되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예. 또한 미세먼지는 아주 심각한 영향을 주는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 미세먼지를 1급 발암 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폐암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일반 미세먼지 10단위가 증가할 때마다 폐암 발생 걸릴 확률은 20배 이상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유전적인 소인, 방사선, 성면, 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예. 참고로 폐암 환자의 15%는 비흡연자입니다. 그렇구나.
맞아요. 실제로 대기오염이 아주 심한 중국의 경우에는 지난해 하루 평균 2,000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수치로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예. 네. 거기다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가 하면 집안에서 요리를 할 때도 폐암의 위험성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요리도 안 하시는 분이 뭐 그런 거예요. 예, 요리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가스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 폐암 발생 예방에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요리 시 환기가 되는 후드 장치를 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 규칙적으로 환기를 하고 음식이 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리할 때 그냥 무조건 창문 열고 하는 게 좋겠네요. 아주 좋은 예, 방법입니다. 뭐좀 예, 춥더라도. 좀 추워도요. 예, 예. 예. 자, 폐암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저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쏭달쏭 건강 상식으로 폐암의 또 다른 원인 짚어보겠습니다. 네, 폐암의 원인과 관련해서 결핵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2014년 국내에서 발생한 신규 결핵 환자는 34,000여 명으로 OECD 국가 이 기업 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네. 왜 결핵하면 저희가 잘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생각보다 발병률이 좀 높네요. 저도 학교 이제 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초등학교. 저희 다닐 때도 그 결핵실 판매를 맞아요. 굉장히 많이 했고 네. 많이 산 기억이 있어요. 이게 전염도 되잖아요, 심지어. 네, 예, 예. 맞습니다. 결핵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이 폐결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폐결핵을 알았다면 폐암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질문인데요. 우선 시민분들의 생각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평소에 이 폐결핵에 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예. 폐결핵은 어떤 증상인 거? 폐, 네. 폐에서 곪는 거죠, 폐가. 폐가 쉽게 말해서 곪는다. 예, 예. 어머. 폐결핵을 앓으면 폐암이 될 수 있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그건 X입니다. 아, 정답은 X라고 들어주셨습니다. 폐암하고 폐결핵은 그 염증 생기는 거고 이건 네. 굳어지는 거하고 차이 나죠. 어허. 폐암하고 결핵하고는. 아, 폐결핵을 앓으면 네. 폐암이 될 수 있다. 자, 폐암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나, 둘, 네, 높다. 셋. 정답. 오. 결핵 염증이니까 아무래도 암을 네. 만드는 세포로 변하지 않을까요? 어허, 쉽게 말해서 네. 폐결핵을 앓으면 폐암이 될 수 있다. 자, 맞으면 폐결핵을 틀리면 앓으면 폐암이 될 수 있다. 정답은 네. 정답 O. 아무래도 그 병이 빨리 치유가 안 되면은 네. 감기도 오래되면은 만병의 원인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폐결핵도 빨리 치유가 안 되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폐결핵을 앓으면 폐암이 될 수 있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X. X. 결핵이라고 해서 네네. 암까지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폐결핵을 앓으면 폐암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X. 정답 X 들어주셨네요. 같은 폐 쪽이긴 해도 결핵은 입으로 감염을 되는 걸로 알고요. 암은 그 고증병은 거기 좀 다르지 않은가? 네. 폐결핵을 앓으면 폐암이 될 수 있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정답 X 들어주셨어요. 결핵은 그러니까 피 쪽에 문제인 것 같아서 암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찍었어요. 그래도 두 가지는 좀 예,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서 네. X. 자, 뭐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는데 과거에 폐결핵을 앓았던 경험이 있다면 폐암이 될 가능성이 있다. 어떤가요, 선생님? O인가요, X인가요? O입니다. 옵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예, 잘해주셨습니다. 폐결핵을 앓고 나면 폐에 흔적이 남습니다. 이 흔적은 시간이 지나가면 석회화가 되는데 이 석회화된 상처가 부분이 생기면서 석회화된 부분에서 폐 림프관 혈액 순환을 차단하게 됩니다. 이 차단이 되면 조직이 변성이 되고 변성된 조직에서 폐암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그 시청자분 뭐 피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예, 네. 예. 그렇다면 폐결핵처럼 폐렴도 혹시 이 흔적이 좀 남나요? 예, 폐렴도 여러 번 폐렴이 걸리게 되면 흔적이 남을 수는 있는데 그 자체가 폐암으로 발전되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그러면 이 알겠습니다. 밖에 또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폐에 생길 수 있는 암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양성의 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일부가 크기가 커지면서
변성돼서 암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기는 합니다. 예. 지금 뭐 폐 질병만 잠깐 뭐 3개가 나왔어요. 네. 폐결핵, 폐렴, 폐암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병들이 걸릴 수 있는데 침묵의 장기다 뭐 우리 이런 얘기를 아까 했습니다만 그래도 폐암이 걸리면 기침을 한다든지 뭐 가래가 나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초기에는 폐암은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침, 가래 정도, 감기와 비슷한 증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피가 섞인 가래, 각혈, 예. 그다음에 호흡 곤란 등이 있을 수가 있고 흉부 통증, 그다음에 구토, 쉰 목소리, 오심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하. 좀 어려운 말입니다. 예. 네. 근데 이 감기랑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뭐 헷갈릴 수도 있고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기와 폐암의 증상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기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낫는 병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감기 치료를 계속해도 낫지 않거나 앞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한 달 이상 갈 때는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하든지 흉부 CT를 찍어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막 기침하고 가래 나오고 조금 아프고 이런 증상을 본인이 느낄 정도라면 좀 많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죠? 폐암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폐 가장자리에 폐암이 생겨서 크기가 증가되게 되면 흉벽 쪽으로 늑막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흉부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기관지에 폐암이 생기게 되면 기관지 가래를 계속 만들게 되고 기침을 하게 될 수가 있고 그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기관지를 막아서 호흡곤란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외에 폐암은 다른 장기로 전이를 많이 합니다. 가장 흔한 전이 부위가 뇌나 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두통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갑작스럽게 여러 뼈에 통증이 생길 때는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척추 쪽에 전이가 된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보행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 예. 폐암은 진짜 어떤 암보다도 조기 발견이 참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검사를 하잖아요, 저희가 건강검진. 예. 폐 검사는 좀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예, 폐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법은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세게 내뱉는 그 검사가 가장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폐활량을 측정할 수가 있고 네. 수술 가능성 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수술 후에 환자의 외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폐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로는 흉부 방사선 촬영으로는 크기가 작은 폐암은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검사는 흉부 CT입니다. 근데 흉부 CT는 조영제를 쓰기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 금식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간단하고 짧은 시간에 방사선 노출량도 적은 저선량 흉부 CT를 찍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 그 폐활량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원래 좋았던 사람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 폐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태어날 때부터 폐활량이 적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폐활량이 적으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거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증거도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 폐암을 조기 발견할 경우에 수술을 진행할 텐데요. 네.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폐암을 1기부터 4기로 나눴을 때 수술이 가능한 기수는 1기부터 3기 초반까지입니다. 예. 우리가 아주 조기에 발견한 폐암은 90% 이상에서 완치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수술이 가능한 1기 폐암의 5년 생존율은 70% 이상이 됩니다. 아, 예. 2기 폐암은 50 내지 70%, 3기 폐암은 15 내지 30%입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4기 폐암은 5% 미만입니다. 지금 그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말기 저희가 보통 하는 맞습니다. 그거죠? 예. 그런 환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예,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물 치료인 항암 치료를 하기도 하고 예. 방사선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나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좋은 약물을 시도하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럼 말기에 이제 병원에 오시면은 수명을 어느 정도 좀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단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예. 대부분 말기 환자는 1년을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게 되면 참 많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네. 그런 걱정들
알쏭달쏭 건강 상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주변에 보면 건강이 나빠진 후에 공기 좋은 시골로 이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특히나 폐암 환자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더 그러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문제는요. 공기가 좋으면 폐암이 좋아진다라는 질문 우리 시민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가 좋으면 폐암이 좋아진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공기가 좋으면 폐암이 오 들어주셨고요. 뭐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이제 공기 좋은 데 가서 네. 암 걸린 사람들이 네. 공기 좋은 데 가서 자연적으로 치유했다. 네. 이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고 네. 아무래도 뭐 폐는 호흡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아마 맑은 공기가 네. 아마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기가 좋으면 폐암이 좋아진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정답 O. 또 환경이 깨끗하면은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고. 공기가 좋으면 폐암이 좋아진다. 네, 좋아집니다. 맞으면 네. O, 틀리면 X. O. 담배 피시는 분들은 일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이 몸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폐에서 많이 걸러지면은 낫지 않을까. 네, 좋은 공기가 환경. 좋으면? 네. 공기가 좋으면 폐암이 좋아진다. 과연 그럴까요? 정답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 O 들어주셨어요. 아무래도 이거 뭐 우리가 저기 떠다니는 공기 중에 네. 상당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나쁜 그런 또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면은 또 제가 알기에는 암 환자들도 뭐 깊은 산중이나 이런 데 가지고 그 폐 쪽에도 막 그런 쪽에 많이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공기가 좋으면 폐암도 좋아진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네. 하나, 둘, 셋. 정답 O. 공기가 안 좋고 오염이 되고 이러면은 네. 아무래도 이렇게 폐가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가볍게 뭐 불이 나거나 해는 그 가까이서도 보니까 폐가 좀 안 좋고 기관지가 안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예. 다 O라고 들어주셨는데 저도 약간 당연하지 않나요? 공기가 좋으면 폐암도 덩달아 좋아질 그러게요. 것 같은데 정답은요, 선생님? 예, 뭐 정답은 뭐 X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또 네. 실망하시겠는데요? 예, 폐암 환자가 공기가 좋은 곳으로 가서 이사를 하면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것은 실증적인 근거가 없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우리가 폐암 학회에서는 오히려 응급시설이 있는 도시 지역과 멀어져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 진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더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전에 흡연 이야기도 나왔지만 진짜 만약에 폐암 진단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금연이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당연하죠. 만약에 금연을 하면 바로 폐 기능도 좋아질 수가 있나요? 예, 뭐 결론적으로 폐활량은 좋아집니다. 시기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폐기능 검사상 1초간 강제로 내뱉는 강제 호기량이 증가됩니다. 수축되었던 기관지가 확장되고 그다음에 폐포의 기능이 회복됨으로써 기관지 폐 기능이 좋아집니다. 예, 또한 기관지 과민 반응이 개선이 되고 기관지 염증 반응이 좋아져서 기침, 가래 등이 줄어들게 돼서 폐 기능 또한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예. 그 금연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예. 저희 피디님도 아직 금연 못 하고 계시잖아요. 꼭 안에서 정말 보고 계신데 끊었으면. 또 얘기를 해야겠어요. 네, 예. 그럼요. 해야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수희 씨가 평소 노래를 많이 부른다고 했잖아요. 노래 부르면서 폐활량을 늘리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 우리가 폐활량을 늘리는 운동은 땀을 흘리면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면 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 달리기, 빨리 걷기, 줄넘기, 수영, 뭐 가까이 할 수 있는 맨손 체조, 네. 아까 말씀드린 노래 하시는 거 아주 좋고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식 호흡을 함으로써 폐활량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선생님은 흡연 안 하시죠? 예, 실례지만. 저는 폐암을 수술하는 흉부외과 의사인데 흡연을 하게 되면 환자가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멋있네. 예. 자, 건강검진 얘기 중요하니까 뭐 다시 하게 되는데요. 예. 한 뭐 1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기에 발견된 폐암은 90% 이상 완치도 가능합니다. 네.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조기 발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40대 이상 흡연자나 폐암 가족력이 있거나 직업적이나 환경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사람은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저선량 CT 촬영을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예.
뭐 10년, 20년 피우셨다고 하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내일부터라도, 아니 오늘부터라도 네. 금연하시고요. 또 건강검진 주기적으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의 법칙에서는 폐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평소 선생님 병원에서 뭐 안타까운 사연들, 환자들 접하실 텐데 도움이 될 만한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금연입니다. 근데 금연은 정말 힘든 작업 같습니다. 제가 폐암 수술을 여러 명을 하고 있는데 수술을 하고도 담배를 못 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금연이 힘듭니다. 그러나 폐암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금연입니다. 첫째도 금연, 둘째도 금연입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조기 폐암을 발견하는 것이 또한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폐암에 대한 건강 정보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느낀 건요. 네. 폐암에 걸린 후에는 뭐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운동 다 소용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네, 이 폐암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부터라도 폐 건강 한번 좀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시원한 공기, 상쾌한 공기 마시면서 산책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